네, 안녕하세요. 유엔티입니다. 네, 오늘도 K리그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김천 상무대 울산현대 경기인데요. 울산이 2대1로 이제 승리하면서 선두를 질주하게 됐습니다. 전북과 차이를 더 벌리게 됐고, 김천은 지금 순위가 뚝 떨어져가지고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좀 리뷰를 할지 좀 미리 예고를 좀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해왔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김천이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김천이라는 팀이 선수의 특성상, 그 팀의 특성상 20대 선수들이 대부분이 거의 다죠. 20대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있는 언더 22 룰을 김천에도 적용이 되면서 그 조금 신인급 선수들, 새로운 얼굴들 선수들이 많이 이제 김천에 미리 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좀 기회를 잡고 출전하다 보면 본인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의욕이 되게 넘칩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활동량과 어떤 적극성, 이런 것들의 어떤 방점을 찍을 수가 있죠.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김천이 울산 상대로 잘 보여줬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울산이 좀 전반 중반까지 좀 고전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또 이제 거기서 울산이 잘했던 거는 굉장히 울산답게 김천을 잘 공략했습니다. 먼저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허둥대거나 막 조급해가지고 마티나던 보고 막 단순하게 때리는 형태가 아니라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결국 그걸로 역전까지 만들어냈던 점, 그 점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이제 그 울산 쪽에서 득점이 터지고 나서 다음에 조금 저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제3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어떤 그 더운 여름에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건 알겠지만, 저는 울산이라 그러면 조금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울산이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점들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까지는 뭐 사실은 그냥 평소에 경기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죠. 여기서 이제 공격하다 그냥 끊어지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김천의 반응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으니까 내려가질 않죠.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수비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김경민 선수가 딱 전개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허둥대는 형태로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바짝 압박하면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 약간 파울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파울인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안 불렸으면 그냥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천이 전방 압박을 잘 시도합니다. 물론 내려서 가지고 수비도 잘하는 걸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긴 한데, 요런 장면들로 이 울산의 그 뒷문부터 괴롭히는 형태들을 잘 쓰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당연히 잘 뛰어야 되는 팀이 할 수 있는 수비 방법입니다.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랑 괴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잘 뛰는 선수들이 많다는 거에서는 그 똑같은데, 조금 의미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좀 볼 수 있는 점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울산이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풀백들을 공격적으로 잘 쓰는 팀입니다. 여기 김태현 선수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설용호 선수도 여기 있는데 아마 올라가겠죠? 지금 안 올라가나요? 네. 하여튼 이쪽을 중앙 쪽으로 오히려 원두재 선수가 이쪽을 지켜주면서, 임종훈 선수랑 이 김영건 선수가 오히려 왼쪽 측면 혹은 오른쪽 측면, 뭐 물론 원두재 선수가 이쪽 그 바뀌기도 하는데, 이렇게 약간 변형 3백 형태로 뒤를 3명만 남겨놓고 여기 있는 이 풀백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판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지금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김천이 포백이었잖아요. 포백인데 김태현 선수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측면 수비수가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측면에서 자기 이쪽까지 올라와 있는 김태현 선수 잡으려고 그러면 본인이 여기를 채워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 김천이 잘하는 게 뭐냐면 숫자를 잘 늘려주더라고요.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가서 여기를 채워주든, 혹은 여기 이제 제가 다음 장면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때는 김경민 선수가 내려가서 이 설영훈 선수를 제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5명으로 만들어주면서 여기를 지금 여기 벌어져 있는 흔히 말하는 하프 스페이스 이 공간을 못 쓰게 만드는 거를 김천이 전반전부터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김태현 선수가 여기 나와서 오늘처럼 포백으로 나왔으면, 왼쪽 수비수면 이제 김윤성 선수잖아요. 김윤성 선수가 김태현 선수한테 불려 나가면서 이쪽 측면 쪽으로 공격을 수비를 해야 되니까, 이쪽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를 잘 쓰는 게 지금 이제 엄원성 선수가 요즘 여기 들어가는 게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어하려고 그러면 숫자를 하나 늘려줘야 되는 게,
이 선수가 따라 나가게 되면 또 중앙 쪽에서 이제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간격을 5명이 막는 것과 4명이 막는 게 분명 다르고, 이렇게 벌어지는 공간들을 순간적으로 채우려 그러면 미드필더들이 잘 띄워줘야 돼요. 혹은 여기를 김윤성 선수가 안 나가고 여기를 있으면 측면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여기 김태현 선수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굉장히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풋백으로 나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 5명으로 바뀌어져 있죠. 여기가 김태현 수비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태현 선수 쪽으로 뛰는 것도 패스가 못 들어간 게 여기를 채워줘서 그런 거지, 방금 전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뛰어 들어갔으면, 이렇게 뛰어 들어갔으면 아마 패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여기를 지금 메워주지 않았더라면 그랬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잘 해줬어요.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이 패스가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김준범 선수인가요? 잠깐 등번호 제가 38, 39가 헷갈려가지고. 네, 어쨌든 요런 장면이 있었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도 보면 여기가 이제 5명으로 좁혀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있는 미드필더, 이게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선수군요. 여기 이준석 선수가 여기를 김태환 선수를 바짝 따라가 주니까 김윤성 선수가 여기 측면으로 나가질 않고 그래도 중앙 쪽에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원상 선수가 제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만약에 여기가 없었으면 김태현 선수 쪽에 지금 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이 사이 공간들이 굉장히 벌어졌을 텐데, 여기를 그래도 제어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어떤 그 패스 넣을 구멍들이 좀 사라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참 울산의 공격을 어떤 날카로움을 깎을 수 있는, 네, 좋은 수비 방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뛰는 축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 볼까요? 울산 얘기로 갑시다. 울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울산이 대신에 이제 이거를 굉장히 울산답게 풀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울산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 있는 설령우와 이 김태현 선수가 이렇게 좁게 잘 뛰는 팀, 특히나 이제 뭐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팀들이 많잖아요. K리그에 굉장히 수비를 단단하게 잘하는 팀들이. 그런 팀들을 제어할 때 보면 김태환과 설령우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그런 건데, 지금도 이제 여기가 올라오는 대신에 원두재 선수가 좀 빠져주죠. 이게 이제 수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를 그냥 임종원하고 김영건 선수 둘이 다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제 측면 쪽에 역습 나오는 거에 좀 취약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3명이 서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하는 거죠. 네, 숫자를 하나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2명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신에 이런 장면들인데, 측면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원두재 선수가 잘하는 게, 여기서 단번에 이 뒤를 넘기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쪽에 지금 엄원상 선수 잡기 위해서 이쪽에 지금 김윤상 선수가 좁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좁혀 들어와 있는 거를 빠르게 쓰기 위해서 이쪽 공간, 지금 열려있는 이 공간을 원두재 선수가 바로 때려줍니다. 이거 아주 그냥 도사와 같은 롱패스들을 많이 뿌리는데, 이게 지금 좌우로 흔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크로스들이 전반에 굉장히 시도가 많이 됐었어요, 사실은.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령우 선수가 방금 나갔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지금 이 여기 있는 풀백들이 나오기가 까다로운 겁니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빨리 나오면 여기를 지금 최기훈 선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패스가 이런 식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패스들로 들어갔겠죠. 앞으로 움직이는 선수 앞에. 그럼 이거 잡기가, 제어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김경민 선수가 내려와 줍니다. 도와주러. 물론 근데 늦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원두재 선수처럼 후방에서 울산처럼 공을 많이 잡고 있을 때 풀백 뒤로 올라가서 측면을 넓게, 거의 뭐 설용우 선수는 여기 서 있고 김태현 선수는 여기 서 있을 정도로 넓게 서 있고, 중앙에 있는 원두재 선수가 쭉쭉 뿌려주는 패스들이 이렇게 길게 들어오게 되면 장점이, 여기 있는 미드필더들은 이쪽을 앞쪽을 잡고 있다가 따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여기 있는 선수들은 불려 나오면 중앙 쪽이 얇아지니까 그게 힘듭니다. 근데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크로스가 올라오죠.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울산이 촘촘하게 수비 쌓는 팀들을 굉장히 잘 잘 공략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 그다음에 좀 더 볼까요? 이런 것들에 이제 연관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실점 이유지만, 지금도 보시면
이준석 선수가 따라가 주잖아요. 근데 김태현 선수가 위치가 높고 여기서 원두재 선수 패스가 좋은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찔러 넣어야 되고 패스가 이제 미스가 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직선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웃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발 핀포인트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패스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벌려지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쪽에 원두재 선수 쪽이 패스가 잘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사실 여기 이준석 선수는 윙포드잖아요. 여기 수비 아니고 여기가 포백이거든요. 이 포백인데 여기를 김윤성 선수가 나가니까 여기를 지금 원두재 선수가 엄은상 선수가 가는 거예요. 임승겸 선수랑 김윤성 선수 사이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제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엄은상 선수를 잡으러 나가면 마틴 아담한테 공간이 더 넓어져요. 근데 그러면 박지수가 따라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바코 쪽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따라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설령우 선수가 들어오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공간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 윙포드들이 굉장히 수비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가 뚫렸고 이게 또한 굉장히 아쉬운 찬스 중에 하나였죠. 네, 여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하나 비슷한 연관이 있는 장면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뭐 목적 있는 크로스를 좀 많이 시도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김영건 선수가 이번에 넘겨주거든요. 지금 보시면 김경민 선수는 수비 간격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지금 윙포드인데 설령 선수를 잡긴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숫자를 늘려주려고 그러면 이쪽 윙포드가 잡아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김경민 선수가 설령 선수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내려가 버리면 이쪽 공간이 너무 넓어지니까 그럼 이청용 선수가 너무 편하게 여기서 공 잡겠죠. 지금도 내려가게 되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또 중앙이 넓어지거든요. 이게 참 울산처럼 공 잘 돌리는 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설령우 선수가 들어가게 되고 안 뺏기고 넘어가니까 여기서 좋았던 게 이청용 선수가 공을 잡고 돌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넘기는 거. 지금 어디를 향해 넘기냐면 크로스가 이렇게 넘어가요. 황인재 선수랑 이 사이를 수비 뒤랑 황인재 선수 사이에다 떨어뜨려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목적 있는 크로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뒷장면에서도 결국 득점이 그런 비슷한 장면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비슷한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뭐 깔끔하게 똑같진 않지만 어떤 말씀이냐면 측면 풀백들의 공격에서 시작해서 이게 중앙 쪽에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엄원상 선수 쪽에서 중앙에 모여 있게 되고 측면이 넓게 나가고요. 근데 여기 이제 숫자가 충분히 늘어나 있는 상태였고, 네,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잘 만들었죠? 지금도 보시면은 김태현 선수가 김윤성 선수랑 1대1을 할 수 있게 그 자리를 만들어준 게 굉장히 좋았다. 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실 게 이제 괜히 넘어갔네요. 자, 이 장면 보시면 크로스가 어디를 향하냐면 이것도 여기 떨어뜨리거든요. 지금 황인지 선수랑 이 수비 사이에다가. 근데 이게 들어가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청용 선수 센스인 것 같아요. 마틴 아담이 보니까 점프를 잘하진 않잖아요. 점프를 잘하진 않는데 자리 싸움에 굉장히 능합니다. 이렇게 워낙 몸만 봐도 어디서 뭐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스트롱맨 대회 있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하는 막 그런 팔씨름 대회나 이런 거에 나가게 생긴 체형이잖아요. 사실은 키도 크고 어깨도 막 이러고 목도 조금 짧고 막 이 승모근이 막 이만하고 어떤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크로스 자체가 높이를 살려주는 크로스보다 공간 쪽에다가 얼추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거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마틴 아담한테는 조금 적합한 크로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냥 막 들어가죠. 밀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매력이 있어요. 네. 하여튼 요렇게 득점이 나면서 울산은 결국에 측면에서 득점이 나왔고 네. 울산다운 득점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게 좀 제가 설명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 말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코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울산에서.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게 코너킥에서 방금 나온 장면이잖아요. 이 코너킥을 어떻게 만드냐면, 얘가 지금 박호 선수가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는지 보시면, 이 지금 4명이 달려 들어가지고 공을 한번 뺐잖아요, 박호 선수 공을. 요런 혼자 흔드는 능력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뭐 그런 어떤 세밀한 축구를 강조하는 팀에서 패스 잘하는 선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팀에는 꼭 드리블러들이 늘 있어요. 왜냐면 이 밀집된 공간들을 가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게 드리블러들이기 때문에 이 드리블러들을 꼭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를. 그래서 가르디올라 감독 팀을 보면 예전엔 리오넬 메시가 있었고, 그 다음 팀에는 리베리랑 아리엔 로본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맨시티에 와서는 뭐 리아드 마레즈라던가, 지금 떠났지만 뭐 스털링이라던가, 측면에서 혼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선수들을 조금 활용을 잘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바코가 울산에서 그걸 차이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어떤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다 만들고 골을 못 넣는다. 제가 뒤에 몇 개 적어놨는데 어쨌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울산이 그 역전을 잘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김천의 제가 득점 장면을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잘 뛰는 축구에 다 연장선에 있는 게, 결국에는 전방 압박을 시도합니다. 전방 압박 시도해서 상대 수비 쪽에서 공 돌리는 것에서 실수를 유도해서 골을 넣어요. 혹은 공을 잘랐을 때, 울산이 점유율을 잡았을 때는 숫자를 충분히 늘려가면서 수비를 많이 합니다. 단단하게. 하지만 여기서 단단하게 수비를 하는 게 자체가 목표가 우리는 버틸 거야가 아니라 역습해서 나갈 거야, 우리는 앞으로 갈 거야 라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득점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그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좀 수비 장면, 그러니까 실점 장면이 좀 아쉬운 장면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가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그냥 나올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해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김영건 선수 공 잡았을 때 이제 압박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뒤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압박을 시도한 게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임종원 선수가 이렇게 앞으로 차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울산다운 스타일은 좀 아니잖아요. 돌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느낌이냐면, 지금 이쪽에 동료들이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지금 당장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좀 그냥 찬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클리어링한 거의 그런 느낌으로 차게 됐는데, 이게 지금 울산처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또 본인들이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팀에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울산 자체가 앞에 숫자를 좀 많이 둡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김태현 선수가 수비 위치가 아니라 공격 위치로 가 있잖아요. 지금 설령호 선수도 여기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을 되게 잘 아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 크루이프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공을 들고 있으면 수비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기서 공을 뺏겨버린다는 의미는 뭐죠? 김천한테 공이 간다는 얘기고, 김천이 공을 가면 우리가 공격당할 거라는 얘기고, 특히나 여기 이렇게 우리 동료들이 앞에 많이 가 있는데 공을 뺏겼다? 역습당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좀 아쉬웠던 게, 여기서 조금 임종훈 선수가 공을 아껴서 뒤로 가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여기서 잘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앞에가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설령구 선수가 여기잖아요, 지금 풀백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오늘 미드필더에서 이청용 선수가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거는 파울을 해서라도 끊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한번 딱 뚫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를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잘 생각해보세요. 수비가 공을 따라가겠죠, 눈이. 그러다 보니까 원두재 선수도 눈을 김경민 선수가 패스하는 걸 봐야 되니 수비를 하죠. 무작정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벌써 여기 김준범 선수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두재 선수가 일루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역습 나오니까 공을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빈 공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역습 찬스를 주지 않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고 나니까 이미 바지런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있을 수밖에 없고, 슈팅 공간이 낮죠. 슈팅도 정확했고, 김준범 선수도 이제 기술이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천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김천 리뷰를 하면서, 사실은 김천 팬들한테 좀 속상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팀이, 그러니까 어떤
그 선수들이 있든 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많이 뛰고 매력적인 축구를 펼치는데 이 팀이 계속 그 선수들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축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성적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제가 그래서 약간 현재를 즐기는 카르파디엠식 어떤 욜로 축구다 뭐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내용을 보면 늘 김천 축구는 재밌고 확실한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꾸준한 어떤 이런 매력을 가지기엔 조금 성적을 꾸준히 내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득점 장면이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칭찬해주고 싶은 장면이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울산의 그 어떤 안 좋은 점들과 김천의 어떤 좋았던 그 끝까지 포기하자는 자세.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군인이었지만 그런 자세들을 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장면들이었는데 좀 아쉬웠던 장면이긴 해요. 사실 울산 쪽이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김천은 만회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울산이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완급 조절을 한다. 완급 조절하는 건 있는데 완급 조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0대1로 지고 있을 때 5단 놓고 달렸어요. 자동차로 칩시다. 5단 기어를 넣고 뛰던 건데 우리가 2골 넣고 역전했다. 그러면 뭐 4단이나 3단으로 내려야 되는데 한 2단으로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저번에 그 전주 원정에서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게 지금 더워서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골을 먹으면 더 힘들어요. 이번 경기에서 저는 득점 찬스가 그 마지막에 권창훈 선수 헤딩이라던가 김지현 선수 그 가슴으로 했던 거라던가 몇 장면들이 위험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실점을 했으면 울산이 힘이 더 빠져요. 왜냐면 3점을 가져가야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이제 발 닦고 가서 집에 가서 편하게 잘 거 아닙니까? 근데 선수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 지면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를 조금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아쉬운 면들이 드는 거죠. 이게 나중에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면도 몇 개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공 뺏기면은 제가 역습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김천 선수들은 되게 바쁘게 막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순간적으로 5명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백코트가 좀 늦다 보니까, 백업이 늦다 보니까, 허리가 지금 그냥 3명이 다 헐거워진 상태여가지고, 뺏기지 말던가 아니면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쳐있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 이 실점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것도 있었고요. 이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몇 장면 보여드릴 텐데. 이 장면도 그런 건데 지금 보면 김윤성 선수가 오늘 경기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아쉬운 게 저는 뭐냐면 엄원상 선수예요. 이게 잠시만요. 이 넘어갈 때 여유가 있잖아요. 김윤성 선수 쪽에 공간도 넓고. 그럼 저는 이거를 좀 더 바짝 붙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크로스 각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게 너무 여유 있게 오다 보니까 이게 잡아놓고도 한참 여유가 있으니까 밀어놓고 이거를 크로스로 올리니까 이게 좀 설령구 선수 처리는 잘했지만 위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실점 장면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임종훈 선수한테 압박 중을 해서 들어갔던 것 때문에 그 어떤 좀 부정확한 패스가 나오고 거기서 역습이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건데 좀 내려와서까지도 조금 수비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네. 이런 장면은 좀 그런 건데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도 지금 나오는 게 좀 늦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너무 넓어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 따라오든가 여기를 빨리 나와주든가 어떻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뛰는 거에 지금 마티나다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를 지금 엄원상 선수가 좀 붙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되는데 이것도 그냥 특히나 왼발이 이영재인데 공간을 좀 너무 주는 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위험한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공격적으로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잘 뺏었어요, 이청용 선수가. 그리고 지금 근데 여기서 느낌이 뭐냐면 아까 김천하고 좀 비교해 보시죠. 김천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다 밀고 올라오면서 숫자를 5명까지 맞춰줬었잖아요, 거의. 근데 지금 보면 안 뛰는 건 아니야. 안 뛰는 건 아닌데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더라도 지금 위협적인 패스가 좀 안 나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 가더라도 지금 여기가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있다. 뭐 물론 여기 김윤성 선수의 태클도 좋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박문성 해설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손으로 나올 텐데 빨리 붙으라고, 올라가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울산이 어느 순간부터 후반 중반이 되면 에너지 레벨이 너무 뚝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더운 날씨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기량이 좋고 잘하는 선수들이라 그러면 같이 뛰어줄 수 있는 체력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공을 잘 돌리기 때문에 상대보다 체력을 세이브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잘 뛰어서 더 확실하게 끝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찬스를 안 주고, 그래야지 또 한 골 추가하면 3대1, 4대1이 되면 사실 쉽게 가는 거니까. 지금 2대1에 만족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울산이라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야, 요 장면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게 결국에 이게 지금 뭐 코너킥이지만 이런 게 왜 나오겠어요? 코너킥을 왜 주겠어요? 수비를 많이 하니까 이런 장면들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의 기본적인 수비 컨셉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루이프가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점유율을 높이고 우리가 세밀하게 만들어가면 수비할 일은 줄이고 우리가 공격하는 시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본인들의 목표인데, 그거에 걸맞는 어떤 이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수비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울산의 어떤 콘셉트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들의 색깔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무자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박호 선생님한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호 선수한테. 이게 보면 너무 좋은 장면들이 있는 게 그 두 장면만 보여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장면들인데 이게 전반전, 그러니까 후반전 초반이잖아요. 52분이니까 시간이. 요때는 이제 제가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차이가 이런 거예요. 지금 엄원상 선수가 막 뛰어가잖아요, 앞으로. 지금 보니까 4대4죠. 여기만 보면 4대4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패스인 건데, 지금 같이 뛰어주잖아요, 박호랑. 이제 엄원상 선수 가는 효과가 뭐냐면, 지금 보면 엄원상 선수 주질 않아요. 근데 그 덕분에 박호한테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김준범 선수를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여기를 이청용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막아야 될 사람이 한 명 있는 거고, 뛰어가는 엄원상을 잡기 위해 여기가 간 거고, 박호는 측면에 있다 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습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이쪽에 있는 상황에서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선수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장면이 딱 나오는 건데 잘 만들었죠. 이렇게 울산이 역습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이제 송명 감독이 아마 하셨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박호가 확실하게 해야 됐던 건, 이게 지금 왜 첫 터치가 저러냐, 이런 말을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이 선수가 기술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꼭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가 약간 이 침착하지 못한 듯, 이게 요거 때문에 지금 이게 득점이 안 나가지고 본인도 아쉬워하잖아요. 여기서 하나 들어갔으면 굉장히 쉽게 울산이 가는 걸 텐데, 이런 게 있었고, 또 좋았던 장면 뭐 말씀드리면, 이런 장면들은 뭐 이 박호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들이죠. 이 사이를 그냥 뚫고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장면들. 2대1로 여기서도 레오가 끝을 내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박호가 많이 만들어요, 이런 거를 항상. 저는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면도 그런 건데, 지금도 보면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여기를 그냥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까다롭게 해놓고 2대1로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아쉬운 게 뭐냐,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것도 잡아놓고 한 번에 좀 길게 쳐놓고 바로 때렸어요. 슈팅각이 예쁜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슈팅각이 좁아져잖아요. 한 발 더 들어가니까. 이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이런 데서 조금 더 박호가 본인의 경기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더해서 득점을 좀 해주면 울산이 좀 더 편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 전체적으로도 어떤 이기고 있을 때 2대1에 만족하는 거, 한 골 차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본인들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는 득점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두 팀 다 공격적으로 하고 싸움을 잘하는 팀들이라서. 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이 좀 많아지면 K리그 팬들이 보실 경기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어쨌든 승리한 울산의 축하의 인사를 또 반전을 노려야 되는 김천의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